세 번째 주제. 저희가 제목을 뗐으면 사면, 뭘 뗐었단 소리고 뭘 사면 한다는 소리인가 하시겠지만요. 네. 자, 강정마을 이야기입니다. 어제 네. 제주에서 관함식이 열렸죠. 전 세계 해군들이 모여서 이제 열병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뭐 사면 이야기를 네. 했었지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뭐냐면 절차의 정당성을 지켜주지 못했다.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왜 절차의 정당성 따지지 않아가면서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구상권 청구 이거 이미 철회했다. 또 이거를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법 시위자들 수백억 원의 피해를 우리나라에 끼친 그 불법 시위자들에 있어서 재판이 마무리되면은 사면하겠다. 아니 이런 발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사면하겠다. 그럼 그 재판은 뭐더러 합니까? 그 판사 어떻게 판결합니까? 예, 그 판사가 정말 네. 정말 무기징역을 때리더라도 말하자면 사면해 준다는데 그 판사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법치,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훼손한다는 거는 아니 사면 남발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과정, 그 민주적인 절차, 과정의 정당성 이것 자체를 뭉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네. 이제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성, 네. 절차적 정당성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강정마을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나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죠. 했습니다만 저는 그 사정을 압니다. 제가 강정마을 제 자랑 좀 하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강정마을 가가지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강정마을 해군기지 지지 선언하는데 제가 가서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기지 건설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마이크 대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 제주도에서 떠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당시 정부에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건 주민들도 그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외부에서 온 전문 시위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전문 시위꾼들이 한 3, 4천 명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다닙니다. 이슈가 전공 분야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정부면 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평택에 미군기지 가지면 거기서 데모하고 무슨 부산 영도에서 무슨 노조, 무슨 해운이었죠? 해운회사 하고 전국을 통해서 한 3, 4천 명 있어. 이들이 뒤에서 그냥 깽판을 놓은 겁니다. 그들하고 무슨 대화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뭘 해야지 절차적 정당성이고 민주적 정당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반입한다니까는 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위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지 절차적 정당성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문 시위꾼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법행위하면 법대로 다루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다. 대통령이 이걸 그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 더 신이 나가지고 전국 갈고 다닙니다. 국제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는 사업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익을 위해서 큰 사업을 전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데 못한다? 대한민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소신하고는 반대지만은 이 제주에다가 해군기지를 놓는 것은 설치하는 것은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익 생각해서 자기는 추진했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서 썼어요. 그러면 국익이라는 게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은 더 제쳐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지자, 자신의 그 낡은 신념에 거기에 기반해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카약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 시위꾼들, 이 환경단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말로 불법 시위를 한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그 좌파 운동권이 전신입니다. 90년대에 동구권을 비롯해갖고 완전히 공산주의가 그 아주 어리석은 실험을 70몇 년의 어리석은 실험을 끝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이 극렬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래갖고 이 좌파들이 도른 것이 바로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분들 가운데는 바로 뿌리가 거기에서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래도 여러분 뭐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만약 그 해군기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전쟁의 섬이 되고 뭐 이 반평화의 섬이 되고 그런 분들 하와이만 잘 놀러 가시더라고요. 하와이는 세계 최초의 관광지고 평화와 지상 낙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분들이 그 낡은 70년대, 60년대들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그리고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는 왜 그리 우물한 개구리인지 모르겠어요. 본래 진보, 좌파가 더 국제적입니다. 더 대외지향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좌파는 더 폐쇄적이고 더 국수적이고 또 많고 우물한 개구리죠. 정말 세상 우물한 개구리는요. 바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우물한 애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바다 자체를 몰라요. 저는 가끔 진보, 좌파 이런 분들 보면은 바다, 세계가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계 변화에 눈을 닫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뭐 시작했고 회담 그 협상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강경마을에 미국 해군기지 짓기로 결정한 건 대단한 겁니다. 난 노무현 대통령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정당한 국익을 뭔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건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내 개인이란 반대하지만 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요, 김대중 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그때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부는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좌파했던 분들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한 거죠. 그냥 김대중 정부 때 일했던 분들 다 이제 되게 잘라지고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은 참 이제 선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발언을 할 때 현 정부가 해왔던 또 전 정부가 했던 정부가 자칫 잘못되고 정부가 정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대한민국 정부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통령은 아까 이제 탄핵 뭡니까 사면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 사면 이야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유화적으로 이야기하자. 자, 우리 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도만 하면 되는데 사면 복권 이야기하면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행정부 수반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사면 복권 자 확정이 됐을 때 모든 혐의가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을 때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재판 중일 때 그런 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마무리도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사면해 주겠다 미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아까 세렌티비티님께서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저도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기틀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을 쌓았지만은 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정말 그 해방 전국에서 정말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틀을 즉 대한민국의 외교적으로서는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대통령입니다. 다만 그 말기에 반민주적인 또 어떤 정권 유지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건 보수 진보로 떠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은 분명히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해군 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가가지고 정부 구상권 철회, 청구 철회 이거는 뭐 이미 한 거고 이거를 마치 공처럼 했다는 것도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피해고 또 우리의 국익에 대한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철회한 거를 무슨 자신이 공적인 것처럼 저는 분노했어요. 네. 지금 뭐 이제 몽짤님께서 제주 해운기지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주 해운기지는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물동량, 해외에 수출하고 뭐 수입한 물동량의 90% 이상이 남방 항로, 즉 제주도 남쪽에서 쭉 올라오는 서귀도 뭐 제주 남쪽으로 쭉 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해군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어도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어도에 해양 분쟁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어도에 제주도 해군기지가 없다 하면 네. 가장 가까운 게 목포에 있는 사령부입니다. 목포에 있는 해군 사령부인데 목포에서 갈 때는 20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기 이어도 가는 데는 14시간이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제주도에 있으면 우리는 한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제주도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해군 기지가요. 뭐 우리가 하와이 이야기도 하였지만 해군 기지 개발을 같이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하와이를 가면요. 태평양 사령부 가서 사진 찍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해군이 들어오면요. 일단 구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군 기지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찬성 반대가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국익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진했던 거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뭐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 상황을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발언은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참 시위가 왕성할 때 제가 가지는 않고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그냥 민간인 보통 사람 신분으로 제가 제주 기지를 가서 거기에 강전마을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제주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반대하는 분은 우리 제주도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외지인이 와가지고 시위도 하고 뭐 텐트도 치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다 외지인들이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 있으면은 정말 장사 잘 되고 사람 많이 오고 든든하다. 제주도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가 100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60만에서 이게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 오면은 군속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정말 바라는 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제주도라는 곳에 미국의 뭐 군함도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에 많이 촘촘해지는 겁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오키나와라든가 요코스카라든가 이런 해군 기지에 그렇게 미국하고의 아주 탄탄한 이 방어망을 짜고 계신지 않으십니까? 그는 바로 일본의 중요성, 일본의 어떤 위치로서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은 유익한 그런 국익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 해군기지 그걸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저는 분노하는데 또 그 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상권 철회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면해주겠다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저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전문 시위단체 저희들 전문 시위꾼들 그러니까 네.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 또는 무슨 뭐 사면부가 대상인데 대부분은요 외부 전문 시위꾼들입니다. 맞아요. 현지 네. 주민들 별로 되지 않아요. 저는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어요. 600명이라고 네. 하는데 현지 주민들 별로 안 될 거 다 전문 시위꾼들이요. 근데 이 전문 시위꾼들이 뭐 평통산이 정말 친북 단체들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한 단체라고 이미 판정 내는 그런 단체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왜 저 사람들을 반대할까? 혹시나 네. 북한과 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중국과 보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가 미군 해군 군함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요. 그런 걱정. 저는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또는 그 이후에도 이 좌파 사람들 팀 스피리트 운동 반대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팀 스피리트 반대 운동을 하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오케이 거기까지 좋겠다는 팀 스피리트 해보니까 북한이 나중에 제가 이제 외교안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가장 주로했던 게 팀 스피리트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훈련 뭐 한미 간에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북한 측 입장을 대신 했던 거예요.
그런 의도를 모르고 이제 만산도 따라서 팀스피드 반대 이렇게 했었지만은 제주도 이 마을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어찌됐든 정부가 종전선언에 그렇게 목매는 것도 김정은이가 제일 지금 원하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서운 일이죠. 네, 어찌됐든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시익군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아유 생업에 열심히 하세요. 먹고 살기 그분들은 힘든데. 생업이 없어요. 아, 그게 없습니까? 생업이에요.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